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입니다.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예술지원 통합공모는 더 많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참여를 위해 공모를 통합 2회차로 분리하여 운영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공모 시기,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술지원 운영안의 주요 개선사항을 남미진 예술지원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실장 남미진입니다. 2026년도 예술지원 운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년간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장르별, 분야별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오프라인으로 2026년 예술지원 운영안 현장 공유회를 운영했고 9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2026년 예술지원 1차 통합공모 공고를 하면서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의 주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들이 창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2026년에는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비트랙의 최대 지원금을 상향합니다. 재단은 총 지원 규모와 평균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규모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2026년에는 비트랙의 최대 지원금을 상향합니다. 공연예술 분야는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시각예술 분야는 C트랙과 동일하게 3,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트랙의 최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작품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배분합니다. 작품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창작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 지원 신청과 심의는 각 트랙 구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경력별로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우수작품 재발표 지원을 신설합니다. 26년도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선정된 후 현장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예술인 단체가 창작 레퍼토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27년도에 재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공연예술 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선정 규모는 장르별 최대 2건에서 3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에게는 차기 활동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시민에게는 우수 작품을 다시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더 오래,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작품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선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와 시민 관객단이 방문하여 직접 작품을 관람하고 다각적인 관점의 의견을 담은 피드백을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전문가, 시민 관객단의 현장 참여를 통해 축적되는 생생한 기록들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예술인 여러분들이 다음 작업을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원으로 창작 현장에서도 활용되길 바랍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가 현장평가는 모든 작품의 3인 내외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정성, 정량 평가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작성합니다. 평가 결과는 선정자 대상 피드백 제공, 서울예술상 후보작 선정, 우수작품 재발표 지원 후보작 선정, 차기 예술지원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시민관객단은 예술창작활동 지원 선정작 일부에 작품당 3인 내외가 방문하여 관람평을 작성하며 선정자에게 관람평을 제공합니다. 공모 선정은 더 공정하고 더 엄정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 심의 시에는 장르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풀을 활용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풀을 2년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구성하여 심의위원풀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지난 7월 심의위원풀 공개 추천제 공모를 진행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성, 현장성,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5단계를 거쳐 심의위원풀을 확정할 예정이며 객관성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해 2026년도 공모지원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합니다. 심의위원 간 정보 편차를 해소하고 우수 작품을 엄선할 수 있도록 토론 심의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갑니다. 심의 지표에 대한 이해도 편차는 최소화하되 선정, 미선정 여부를 합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 종용 불가 원칙, 심의위원별 개별 채점 원칙을 준수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선정자 발표 시 타기관 사업과 중복수의 여부뿐 아니라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교차 검증 등을 강화하여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적 지원의 책임감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지원금에 대한 집행은 투명성을 기반으로 책임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창작지원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원로예술지원사업과 예술기반지원사업은 정산 내역 및 성과보고 관리 등이 강화됩니다. 창작활동비의 경우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되고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 및 세무처리의 부담감을 증가시키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창작활동비 실집행 항목 조사 분석에 기반하여 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을 확대 개선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작활동 과정은 인정화돼 지원하는 금액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대표자 개인에게 지워진 과도한 과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스카스 정착으로 지원사업 관리가 더욱 체계화됩니다.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강화됩니다. 지원사업 수행 중 사업 임의 중단, 정산기한 미준수 등 각종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서울문화재단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우수한 성과는 선순환되고 미흡한 성과는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데이터의 환류를 강화해 나갑니다. 생성형 AI의 윤리적인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기획, 창작, 발표, 성과 보고 전 과정에서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윤리 문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생성형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으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프로젝트 수행 중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중복 수혜를 목적으로 한 다수 명의 사용, 표절 등 저작권 침해, 문화예술 용역 계약 미체결,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사전에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단체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365일 통합공모 챗봇이 운영됩니다. 공모 신청 사항 외 선정 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 공통사항에 대해 빠른 응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챗봇은 모바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 안내를 통해 신규 신청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선정 후에는 지원금 교부부터 정산까지 처음이더라도 어렵지 않도록 단계별로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아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술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며 작품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예술 지원 선정은 그 자체로 인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간 재단의 예술 지원 공모에 선정된 작품의 홍보가 강화되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었는데 드디어 올해 7월 서울예술지원 정보포털 스파크가 오픈했습니다. 선정작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축제예술 지원 등에서 연중 진행되는 다양한 작품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예술인과 단체에게는 사후 아카이빙 페이지로도 기능합니다. 작품이 던지는 질문과 감동은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응답으로 완성되곤 합니다. 비평도 예술의 주요한 축입니다. 비평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이를 통해 예술의 깊이와 울림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시범 도입된 리뷰 비평 RC 프로젝트에 이어 26년에도 비평활동 지원을 이어나가 비평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예술상 수상작을 비롯한 선정작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무대에 소개될 수 있도록 교류와 유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서울 어텀 페스타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잇고 예술가와 시민을 잇고 서울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이자 통합 브랜드입니다. 공연 예술이 집중되는 가을,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총망라하여 홍보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 예술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참여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주요 변화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민지 예술지원 1팀장님께서 2026년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의 공통 안내와 함께 예술창작활동지원, 공통안내, 연극, 무용, 음악, 전통부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지원 1팀장 한민지입니다. 통합공모 공통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의 지원 신청을 희망하시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께서는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스카스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 주체가 복수의 아이디로 지원 신청이 불가하며 단체로 신청할 시에는 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의 접수기간, 결과 발표 시기 등은 2026년 예술지원 통합공모 한눈에 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스카스는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며 해외 접속 및 공용 PC 등 일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경우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그인 유지 시간은 최대 2시간, 특수문자 입력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재단은 신청 주체가 지원 자격, 사업 목적 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하였으며 사실에 부합하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였음을 신뢰하는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 및 선정 관련입니다. 동일한 지원 사업 내에서는 분야 간 및 트랙 간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내에서 시각 분야와 다원 분야를 중복 신청하거나 또는 시각 분야에서 A트랙과 B트랙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지원 사업 간에도 중복이 제한됩니다. 청년예술지원에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예술창작활동 지원과 중복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원로 예술지원의 경우는 예술창작활동 지원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의를 통해 모두 선정되는 경우 동일 프로젝트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하나의 지원 사업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의 경우 예술창작 활동 지원, 청년예술 지원, 원로예술 지원, 창작공간 입주 공모, 서울예술축제 지원 모두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2개 이상 선정 시 동일 프로젝트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하나의 지원 사업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창작공간 입주 공모의 경우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을 제외하고 중복 선정이 가능합니다. 개인 자격과 단체 자격 참여 기준의 경우 단체 대표자는 단체 명의와 개인 명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신청건이 동일 주체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단계별 유의사항입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각 사업별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 서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서식을 이용하셔야 심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관련 지원자 책임 신청제 등에 대한 동의와 서약을 필수로 거치셔야 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선정된 사업 중 동일한 사업으로 향후 서울예술축제 지원에 선정된 축제에 참여는 가능하나 해당 축제의 지원금으로 공연료 등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사업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기준은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후 지원 신청 시 계획한 내용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 조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심의 선정과 지원금 의결 시 고려된 최소한의 사항들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원 신청 시에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 조치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추진 장소가 대회 발표에 적합한 곳이 아닌 경우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시 선정 이후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교부 사업 내에서 문화예술 용역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리 이행도 필수이므로 선정자에게 별도 안내되는 세부 지침을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또한 지원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수익금은 반환하거나 또는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재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없는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재단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인식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선정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비상대피로 안내 등 참여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사업 종료 시 지원금 집행 영수증을 비롯한 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우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의 공통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 기간입니다.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은 2026년 서울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는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즉, 작품 제작 및 발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프로젝트 기획 시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트랙별 안내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에서는 예술인 및 단체의 경력 단계별로 지원 트랙을 A, B, C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A 트랙의 경우
예술인으로서 작업 세계를 형성하는 단계를 지원하며 예술계에 진입하여 해당 분야에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는 범위입니다. A트랙은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1년 기준으로 첫 발표 후 5년 이내의 예술 활동을 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발표는 대중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첫 예술 활동을 의미하며 항대 활동이나 졸업작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 후 첫 발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으로 진행한 첫 발표 기준뿐 아니라 단체 대표자의 경력도 모두 5년 이내여야 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청서상 5년 이내를 충족하였더라도 심의 시 트랙이 명백히 부적절하게 신청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트랙의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작업 세계를 안정화하는 단계를 지원하며 축적된 작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예술적 영향력을 형성해 나가는 범위입니다. 2026년은 최대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4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C트랙은 예술인으로서의 작업 세계 및 가치 확장의 단계를 지원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고히 구축한 예술인이 예술적 성취와 함께 예술계와 향유자에게 사회적 영향력과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범위입니다. 최대 4,5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심의 절차입니다. 심의는 총 3차로 이루어집니다. 1차는 행정심의로 재단에서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차는 서류 및 토론 심의입니다.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심의위원이 심의 지표에 따라 검토 후 토론을 거쳐 심의를 완료합니다. 토론 심의는 심의 매뉴얼을 제공하여 개별 채점의 원칙을 준수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치되 선정, 미선정 여부를 합의하지 않습니다. 26년도에도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차는 지원금 규모를 의결하는 단계로 사업의 규모 및 예산 검토를 진행합니다. 트랙 및 분야는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스카스의 신청 접수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오니 접수 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스카스 시스템과 지원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스카스에 작성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오니 불일치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기준 또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모두 동일하며 트랙별 세부 배점만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의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은 인건비, 일반 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제세, 회계검증수수료, 사업추진비 등입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바뀐 부분은 본인 사례비 책정 비율이 최대 25%로 변경되었으며 도서구입비, 해외 송금 수수료, 사업추진비가 신규로 신설되었으니 예산 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안내입니다. 연극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극은 별도의 세부 분야를 구분하여 심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트랙별 구분하여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입니다. 반드시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12페이지 이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원본 파일과 PDF 변환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대본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신청서와 함께 총 용량 100MB가 넘지 않도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입니다. 무용에서는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3개의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전통무용 계승의 경우에는 무용이 아닌 전통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입니다. 반드시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12페이지 이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원본 파일과 PDF 변환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총 용량은 100MB가 넘지 않도록 첨부 바랍니다. 음악입니다. 음악은 기악, 성악, 작곡 발표 및 기타 음악 발표 3개의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기악은 독주, 실내악, 관현악을 모두 포함하며 성악은 오페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악과 성악 외의 작곡 발표 등 음악 기반 예술 활동 발표는 작곡 발표 및 기타 음악 발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입니다. 반드시 지정서식을 이용하여 12페이지 이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원본 파일과 PDF 변환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총 용량은 100MB가 넘지 않도록 첨부 바랍니다. 전통입니다. 전통은 국악 및 작곡 발표, 연희, 전통무용의 3개의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한국무용 창작은 전통이 아닌 무용 분야를, 전통공예는 전통이 아닌 시각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입니다. 반드시 지정서식을 이용하여 12페이지 이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원본 파일과 PDF 변환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총 용량은 100MB가 넘지 않도록 첨부 바랍니다. 다음은 황현정 예술지원 2팀장님께서 예술창작 활동지원, 시각, 다원, 문학 부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지원 2팀장 황현정입니다. 시각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과 사업 기간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시각 분야는 2026년 서울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작품 제작 및 발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트랙별 안내입니다. 시각 분야 역시 경력 단계별로 지원 트랙을 A, B, C 트랙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A 트랙 최대 2,000만 원, B 트랙과 C 트랙이 최대 3,500만 원입니다. 트랙 선택 가이드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A 트랙의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작업 세계를 형성하는 단계를 지원하며 예술계에 진입하여 해당 분야의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는 범위입니다. A트랙은 2021년을 기준으로 첫 발표 후 5년 이내의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으로 진행한 첫 발표 기준과 함께 단체 대표자의 경력도 모두 5년 이내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발표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첫 예술활동을 의미하며 학내 활동이나 졸업작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역할 변경과 관련하여 과거 창작자로 활동했더라도 이번 공모의 기획자로 역할을 바꿔 지원하는 경우 창작자로서의 첫 발표가 2021년 1월 이전이라면 A트랙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본인이 활동하는 주 역할에 관계없이 예술인으로서의 첫 발표가 기준일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A트랙은 선정 후 첫 발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조건이 있습니다. 추후 A트랙에 선정된 분들은 첫 발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트랙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트랙의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작업 세계를 안정화하는 단계를 지원하며 축적된 작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예술적 영향력을 형성해 나가는 범위입니다. 2026년은 최대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3,5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C트랙은 예술인으로서의 작업 세계 및 가치 확장의 단계를 지원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고히 구축한 예술인이 예술적 성취와 함께 예술계와 향유자에게 사회적 영향력과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범위입니다.
각 트랙별 지원 목적과 지원 대상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트랙을 선택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분야 및 심의 그룹입니다. 시각 분야의 세부 분야는 평면, 입체, 미디어, 공예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예술활동 내 세부 분야가 다양한 경우 가장 중심이 되는 세부 분야를 판단하여 지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입니다.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26년도 지정 서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어 반드시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는 파일이 잘 열리는지, URL 링크 등은 잘 연결되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용량 또한 100MB가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 기준과 절차입니다. 심의는 26년도 프로젝트 계획의 우수성,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와 더불어 기존 활동을 토대로 각 세부 분야별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트랙별 세부 배점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심의 세부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행정심의는 재단에서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서류 및 토론 심의입니다.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전문 심의위원이 심의 지표에 따라 검토한 후 토론을 거쳐 심의를 완료합니다. 마지막 지원금 의결 심의는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로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를 진행합니다. 트랙 및 분야는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스카스의 신청 접수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오니 접수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카스 시스템과 지원 신청서 내에 작성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스카스에 작성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오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분야의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은 인건비, 일반 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회계검증 수수료, 사업추진비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본인 사업비 책정 비율이 최대 25%로 상향되었으며 도서구입비, 해외 송금 수수료, 사업추진비 항목이 신설되었으니 예산계획 작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원 분야입니다. 예술창작활동지원 다원 분야의 지원 대상은 2026년 서울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입니다. 장르예술에서 파생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실험적 시도를 통해 특정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작품 또는 다원적 성격을 지닌 기초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작품 제작 및 발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원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력별 구분 없이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이며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스카스에서 26년도 다원 분야의 지정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최대 30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PDF 형태로 변환 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용량은 100MB가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후에는 파일이 잘 열리는지 URL 링크는 잘 연결되는지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기준은 26년도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의 실험성 및 우수성,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외에 기존 활동을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 역량 등을 심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세부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행정심의는 재단에서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서류 및 토론 심의입니다.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전문 심의위원이 심의 지표에 따라 검토한 후 토론을 거쳐 심의를 완료합니다. 마지막 지원금 의결 심의는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로
지원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를 진행합니다. 트랙 및 분야는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스카스의 신청 접수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어 오니 접수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카스 시스템과 지원 신청서 내에 작성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스카스에 작성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어 오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 분야의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은 인건비, 일반 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회계검증 수수료, 사업 추진비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본인 사례비 책정 비율이 최대 25%로 상향되었으며 도서 구입비, 해외 송금 수수료, 사업 추진비 항목이 신설되었으니 예산계획 작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 분야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집필이 완료된 원고에 대해 발간이 가능한 작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이내로 해당 기간 내 발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1,0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문학은 첫 책 발간 지원과 창작집 발간 지원으로 구분되어 첫 책 발간 지원은 개인 창작집이 없는 작가를, 창작집 발간 지원은 단독 발간 이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는 시, 아동문학, 소설, 평론 등 총 8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시와 시조는 하나의 심의그룹으로 묶여 심의그룹은 총 7개로 운영됩니다. 시와 시조는 동일한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시와 시조를 각각 분리하여 선정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입니다.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스카스에서 지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창작활동 시작 정보 및 원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고 첨부 후 파일이 잘 열리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품 원고는 발간하고자 하는 한 권 분량 원고 전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고 분량은 매수 제한 없이 작성하시면 되고 파일 용량은 최대 100MB까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분야는 전년 대비 지원 신청서 양식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26년도 양식인지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제출된 원고의 우수성 및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작가의 창작 이력 등을 통해 발간 역량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심의합니다. 선정 후에는 서울 거주 및 서울 거점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선정 후 필수 제출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제출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신청 시에 출판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교부 신청 마감 기한은 2026년 11월까지입니다. 기한 내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술창작활동지원 장르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영 청년예술팀장님께서 청년예술지원 사업을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팀 황선영입니다. 2026년 청년예술지원 공모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내 책자에 있는 통합공모 공통안내와 청년예술지원 안내사항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예술지원은 데뷔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예술인이 예술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 창작활동을 위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예술지원의 지원 대상은 2026년 청년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데뷔 첫 작품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입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며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이 데뷔나 첫 작품 발표 경험이 없는 39세 이하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뷔 및 첫 작품 발표란 예술인으로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예술활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출이나 기획, 안무, 개인전처럼 창작자가 직접 주관한 발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내 활동 및 졸업작품, 단순 출연작, 단체전, 기획전, 보조 참여 등은 데뷔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품 발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과 작품 개발을 위한 멘토링, 발표 공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선정되실 경우 1:1 멘토링과 성과 공유에는 필수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발표 공간은 청년예술청 안에 있는 공연예술 공간인 그레이홀과 시각예술 공간인 화이트 갤러리입니다. 두 공간 사용을 원하시면 지원 신청 시 공간 사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공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과 발표 때 공간 지원 여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청년예술청 발표 공간의 사용 가능 기간 등 세부 내용은 공모 책자와 공간 사용 신청서를 확인해 주시고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통합 홍보 지원은 선정되신 이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필수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먼저 지원 신청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 서식으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증빙 자료는 이전 예술활동 참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발표 공간으로 청년예술청의 그레이홀이나 화이트 갤러리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지정된 공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분야와 심의 그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 지원 사업은 다양한 장르를 지원하는 장르 통합형 사업으로 심의 그룹은 공연예술 분야와 시각예술 분야로 나뉩니다. 지원하시는 청년예술가의 최종 발표 형태가 공연예술일 경우에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공연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각예술 분야일 경우에는 시각 또는 다원 시각으로 구분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현정 예술지원 2팀장님께서 원로 예술지원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로 예술지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원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생애주기별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6년 원로 예술 지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원 자격에서 서울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원로 예술인이 추가되었고 지원금 정산과 관련하여 정산 내역 및 성과보고 제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서울에서 예술활동 및 발표를 하고자 하는 원로 예술인으로 지원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문학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25년 내외 경력을 가진 65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이면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5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에서 반드시 발표 활동을 진행하셔야 하며 형식과 규모는 지원금을 고려하시어 공연, 전시, 발간, 낭독회, 쇼케이스 등 자유롭게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지원 신청서는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스카스에서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의는 원로 예술인 지원 목적에 대한 적합성, 예술 역량, 26년도 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원로예술지원의 접수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원로예술인을 위해 접수 기간 내에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튜브 서울문화재단 스팍TV에서도 지원 신청 작성 안내 영상이 업로드되어 오니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지 예술지원 1팀장님께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공연단체에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에는 운영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며 올해는 단년 지원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과거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22년도부터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기준으로 사업비의 한시적 보존 기한을 2026년까지로 지정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7년도 사업은 재원 확정 결과와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고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공연단체를 통해 지급되며 집행 가능한 항목은 공연단체 및 공연장에 따라 상이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프로그램은 기간 내 총 3건 이상 필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연은 2건 이상, 공공 프로그램은 1건 이상입니다. 다만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기한이 1년인 것을 고려하여 신작 및 창작 초연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공연장과 공연단체 각각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스카스에서 신청 기간 동안 접수하셔야 하며 특히 공연장의 경우는 공연장 등록증을, 공연단체의 경우는 단체 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가 필수이며 공연장은 10페이지, 공연단체는 12페이지 이내로 각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손상 방지를 위해 PDF 파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URL 링크 등의 경우 연결이 잘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공연장과 공연단체는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서 포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절차는 우선 행정심의를 거친 후 서류심의에 선정된 지원자들을 발표합니다. 이후 선정된 지원자들은 매칭 희망 순위를 제출하여 매칭 심의를 거치게 되며 매칭이 완료되어야 최종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공연장과 공연단체는 상호 매칭 협의 기간을 거쳐 지원금 의결 심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확정된 지원금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도 추후 지원 신청서와 비교하여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승인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기준은 서류 심의와 매칭 심의 세부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식 창작기반 실장님께서 창작 공간 입주 공모 중 금천예술공장, 신당 창작 아케이드, 서울무용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연희문학 창작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작기반 실장 주한식입니다. 창작공간 입주 공모 관련 모든 공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4가지를 먼저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 적용 사항은 창작공간 입주 공모는 서울문화재단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 지원 사업과 중복 선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간 지원 사업이 아닌 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지원, 원로예술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에는 중복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입주기간 동안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월 80시간, 그 외 창작공간은 월 120시간 이상 작업실을 사용하셔야 하며 작업실은 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그리고 매월 작업실 의무 사용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은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입주기간별로 2회에서 4회 경고 누적 시 퇴실 조치합니다. 경고에 따른 퇴실 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되고 재단 승인 없이 중도 퇴실할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세 번째, 공간 사용료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무료이고 나머지 창작공간 4곳은 부가세,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을 포함하여 작업실 3.3제곱미터당 월 5,500원으로 작업실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네 번째,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창작공간별 입주 공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예술공장입니다. 금천예술공장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시각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입니다. 16개의 개인 작업실과 120평 규모의 전시실, 100평 규모의 공용 작업실, 목공실, 미디어랩, 공용 주방,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6년 입주작가 선정 규모는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 16명 또는 단체입니다. 입주기간은 26년 3월부터 27년 1월까지 약 11개월입니다. 26년 2월에 노후시설 정비를 하게 되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 단체만 가능하며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보유 단체의 경우 단체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로젝트 기반 단체 등은 2명 이상의 단체라도 대표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경우 공간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3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입주하시면 개인 작업실, 공용 작업실, 전시실, 목공실 등을 사용할 수 있고 1:1 전문가 비평 자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스튜디오 예술가의 방 및 기획 전시, 지역 리서치 등 참여 시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 예술가로 선정되면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매월 120시간 이상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입주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부가세,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당 월 5,500원입니다. 셋째, 입주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 및 공용 공간의 화재 방지, 원상 복구 등의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은 선정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 출입 기준 등 공동생활 및 공간 사용에 관한 기타 세부 내용은 금천예술공장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넷째,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예술가의 방은 필수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휴협력사업 연계와 작가 홍보를 위한 작품, 영상, 이미지 사용 및 초상권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공간 의무 사용 기준인 매월 120시간 이상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 프로그램에 미참여 시
그리고 공간 사용 수칙 미준수 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경고 사회 누적 시 퇴실 조치되며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간 중 재단 승인 없이 중도 퇴실할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및 접수는 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스카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공모 접수 후 행정검토와 서류심의, 작가 PT 및 면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다음으로 신당 창작 아케이드 입주 공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 창작 아케이드는 중구 황학동 서울중앙시장 지하상가에 위치한 공예 디자인 분야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으로 35개의 개별 작업실과 공동 작업장, 사진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주 예술가 선정 규모는 공예 디자인 분야 예술가 35명 또는 단체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공예 디자인 분야 예술가만 가능하며 단체의 신청도 대표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체는 공간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3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입주 기간은 26년 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입니다. 1월은 입퇴실 기간으로 입주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개인 작업실, 공용 작업장, 사진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작가 기획 전시, 신당 프로젝트 전시 및 공모를 통한 기업 연계 상품 개발 및 전시 등에 참여 가능합니다. 입주 예술가로 선정되면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매월 120시간 이상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입주 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부가세,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당 월 5,500원입니다. 셋째, 입주 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 및 공용 공간의 화재 방지, 원상 복구 등의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은 선정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생활 및 공간 사용에 관한 기타 세부 내용은 신당 창작 아케이드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넷째, 입주 예술가 기획 전시, 워크숍, 간담회 등은 필수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예술가 프로필 및 작품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의 게재 및 오프라인 아카이빙에 동의하셔야 하며 사업 홍보 관련 영상 및 이미지 사용 및 초상권 활용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간 의무 사용 기준인 매월 120시간 이상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 프로그램에 미참여 시 그리고 공간 사용 수칙 미준수 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경고 사회 누적 시 퇴실 조치되며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간 중 재단 승인 없이 중도 퇴실할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및 접수는 25년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스카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심의 절차는 행정검토, 서류심의와 면접심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서울무용센터 입주공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무용센터는 서대문구 홍원동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무용창작공간으로 무용연습실 4개,
스튜디오 2개, 입주예술가를 위한 작업공간 4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주예술가 선정 규모는 무용분야 예술가 8명 또는 단체입니다. 대상 분야는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순수무용 전 장르입니다. 입주기간은 약 6개월로 26년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등 총 8명의 무용분야 예술가를 선정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작품, 창작 발표 계획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무용예술가로 서울무용센터 입주기간 내 활동 수행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계획이 없는 무용예술가 또는 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보유 단체의 경우 단체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로젝트 기반 단체 등은 2명 이상의 단체라도 대표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경우 공간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2명까지 고정 입주 가능하며 해당 인원은 입주예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술가에게는 개인 작업 공간, 무용연습실이 제공되며 작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입주기간 중 개발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작업 공유회 및 피드백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무용센터 내부에 공용 샤워실, 입주예술가 전용 공용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주예술가로 선정되면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매월 120시간 이상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입주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 공간 면적은 약 26제곱미터로 동일하며 사용료는 부가세,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당 월 5,500원입니다. 셋째, 입주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 및 공용 공간의 안전, 위생, 원상복구 등의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예술가 개인 작업 공간은 선정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생활 및 공간 사용에 관한 세부 내용은 서울무용센터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넷째, 입주예술가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킹 간담회, 과정 공유회, 작업 공유회는 필수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작업 공유회 발표 시 작품의 창작 방향은 관객을 염두한 공용 형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입주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발된 작품으로 더 큰 무대,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기간 중 기록된 사진, 영상 등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되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며 이 밖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안내되는 서울무용센터의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공간 의무 사용 기준인 매월 120시간 이상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 프로그램에 미참여 시 그리고 공간 사용 수칙 미준수 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정 공유회 및 작업 공유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 지원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가능한 점도 유의 바랍니다. 경고 3회 누적 시 퇴실 조치되며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입주기간 중 재단 승인 없이 중도 퇴실할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25년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스카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공모 접수 후 행정검토, 서류심의, 면접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공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장애예술인 전용 창작 공간입니다. 입주 작업실 6개와 공용 워크숍룸, 휴게 공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26년 입주작가 선정 규모는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 총 6명으로 입주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약 12개월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장애인으로 등록된 복지카드를 소지한 시각예술 분야 개인 장애예술인입니다. 입주 작가에게는 개인 작업실을 비롯한 공간 지원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비평 지원을 비롯해 네트워킹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창작 지원과 홍보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입주작가 기획 전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입주작가에게는 별도의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매월 80시간 이상의 공간 사용과 각종 창작 지원 프로그램의 필수 참여 및 입주작가 창작 지원 사업의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작가 정보, 저작물, 초상권 활용에 대한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공간 의무 사용 기준인 매월 80시간 이상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 프로그램에 미참여 시, 그리고 공간 사용 수칙 미준수 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경고 사회 누적 시 퇴실 조치되며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 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간 중 재단 승인 없이 중도 퇴실할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및 접수는 25년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스카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공모 접수 후 행정검토, 서류 심의와 면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다음으로 연희문학창작촌 입주 공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희문학창작촌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문학작가를 위한 집필 전문 창작 공간입니다. 총 19개의 개인 집필실을 운영하며 문학인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공모는 문학 분야 예술가 약 68명을 모집합니다. 대상 분야는 시, 소설, 어린이 청소년 문학, 그림책, 희곡, 수필, 번역, 비평입니다. 다만 국제교류 사업 재개 시 입주작가 인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6개월 단위 입주와 3개월 단위 입주로 운영됩니다. 6개월 입주는 상반기와 하반기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입주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있으며 최대 2개 분기까지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과 6개월 입주 간 교차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통해 실제 입주할 반기 혹은 분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6개월 입주로 선정된 경우 27년 입주작가 정기 공모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문학작가로 국내 신춘문예나 문예 공모를 통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혹은 개인 창작집을 발간한 작가가 지원 가능합니다. 희곡 작가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공연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공동집필이나 쇼케이스, 낭독극, 졸업작품은 제외됩니다. 둘째, 국내외 전문 출판사를 통해 한국 문학을 외국어로 또는 외국 문학을 한국어로 간행한 경험이 있는 번역가가 지원 가능합니다. 셋째,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작가로 최근 3년 이내 독립출판, 브런치, 텀블벅 등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경험이 있는 작가입니다. 청년 예비작가는 3개월 입주 신청만 가능합니다.
입주예술가에게는 집필실 1인 1실이 제공되며 집필실마다 개별 침실과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공용 주방, 세탁실, 책다방, 연희 등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입주 작가 간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매월 120시간 이상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필실 크기에 따라 산정되는 공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부가세,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을 포함 3.3제곱미터당 월 5,500원입니다. 세 번째, 입주 및 공용 공간의 안전, 위생, 원상복구 등의 사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집필실은 선정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프로필과 작품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되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안내되는 연희문학창작촌의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공간 사용 의무 기준인 매월 120시간 이상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간 사용 수칙 미준수 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경고 조치가 누적되면 퇴실 조치되며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 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6개월 입주의 경우 경고 3회 누적 시, 3개월 입주의 경우 경고 2회 누적 시 퇴실 조치됩니다. 재단 승인 없이 중도 퇴실할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공간 입주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접수 기간은 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스카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공모 접수 후 행정검토와 서류 검토 및 토론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창작공간 입주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작공간별 입주 공모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작공간 입주 공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희준 서울연극창작센터 팀장님께서 창작공간 입주 공모 중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인 오피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극창작센터장 현희준입니다. 연극인 오피스는 서울연극창작센터 3층에 위치한 연극인 전용 공유 사무실로 연극인들이 사무 업무와 더불어 기획, 회의 등 창작 활동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현재 12개의 개별 사무실과 회의실, 커뮤니티룸, 오웨이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극인 오피스는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한 장기 입주와 6개월 단위로 입주 가능한 단기 입주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기 입주는 2025년 공모로 선정된 단체가 차년도까지 연장 입주함에 따라 2026년 통합 공모에서는 단기 입주 단체만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극 분야 단체이며 상하반기 각각 5개 단체씩 총 10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입주 기간은 2026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연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등록 단체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을 보유해야 하며 프로젝트 단체는 대표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연극 분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공간은 약 5평 규모의 개별 사무실 1개입니다. 월 임대료는 19만 3천 원이며 입주 전 6개월분을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회의실, 커뮤니티룸, 오웨이존 등 공용 공간과 기본 기자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당 1개씩 정기주차 할인권을 제공하며 월 이용료는 11만 2,250원입니다. 입주단체는 정기 간담회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희망할 경우 서울연극창작센터 야외마당 협력대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 내 오프라인 홍보물 비치와 온라인 홍보도 제공합니다.
지원 신청 및 접수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스카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심의 절차는 행정 검토 후 서류 심의와 토론 심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입주단체는 매월 15일 이상 사무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또한 연극인 오피스는 창작 관련 사무 업무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본 리딩이나 연습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인 오피스 입주 공모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 여러분의 창작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